여러분 안녕하십니까? 0.78명 2023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통계한 출산율입니다. 이대로 가면 턱없는 노동력 부족이 예상됩니다. 노동력 부족은 경제와 국력에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아주 특별한 곳을 찾아왔습니다. 대한민국과 스리랑카 간의 산업 인력 및 농어촌 계절 근로자 공급을 위한 협약식을 한다고 해서 단숨에 달려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 행복한 지역발전재단의 문현 이사장님을 모시고 몇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인구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상당히 그 경제라든가 또는 국력에 타격이 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갭을 메우기 위해서 아마 이사장님께서 다른 나라의 어떤 노동 인력을 채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먼저 그 행복한 지역발전재단이라는 것은 그 어떤 단체인지 간략하게 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행복한 지역발전재단은 2007년도에 행안부로부터 인가받은 비영리 공익재단입니다. 대한민국이 수도권과 지방 또 도시와 농어촌 간에 너무 격차가 심해지는 즉 지역 불균형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의 주된 목적 사업은 지역 균형 발전 사업이 되겠고요. 그 중에 하나가 농어촌의 심각한 일손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수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뭐 농어촌에는 그 연세 많이 드신 분들만 계셔서 기교해야 됐다고 하더라도 인력으로 해야 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언급하신 것처럼 농어촌이 초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고요. 또 인구 절벽 문제도 심각합니다. 따라서 농번기만 되면은 심각한 일손 부족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재단은 동남아 또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21개 국가의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협약을 체결해서 농어촌의 심각한 일손 부족 문제 해소에 보탬이 되고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 국익을 위해서도 큰 일을 하고 계시고 또 농어촌의 일손을 갖다가 해소해주는 그런 일에서도 큰 일을 하고 계셔서 너무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금 그 대한민국과 스리랑카 간의 그 산업 인력 및 농어촌 계절 근로자 공급을 위한 협약식이라고 하는 이런 행사가 정확히 어떤 의의를 갖고 있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21곳의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협약을 체결해서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앞으로 필리핀이라든가 베트남 이런 곳들이 1인당 GDP가 더 상승하면은 한국의 농어촌 쪽에 근로자들이 와서 일하는 것을 꺼려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 장기적으로 볼 때는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네팔 등 남아시아 쪽으로 확대해서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스리랑카와도 저희 재단이 협약을 체결해서 장기적으로 볼 때 국내의 산업 현장이 되었건 또 농어촌이 되었건 근로자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협약식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네요. 그렇죠. 우리도 1970년대, 80년대 초만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 가서 인력 수출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그런 나라인데 또 다른 나라 특히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필리핀이라든가 이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그 인력을 공급해주고 있는 나라들이 경제 선진장이 이루어지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행복한 지역발전재단이 그 앞으로 해야 될 일, 그런 일과 또 정부나 또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일이라고 하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네, 우선 오늘 협약식은 계절 근로자 또 산업 인력 관련된 협약식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미 지난 2월 9일에
스리랑카 중앙정부 중소기업개발부와도 저희 재단이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단순히 어떤 근로자에 국한되지 않고 또 대한민국의 지자체와 해외 지자체 간의 경제, 또 문화, 교육, 환경, 관광 이런 분야에 있어서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할 수 있도록 저희 재단이 협력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연장선상으로 오늘은 이제 계절 근로자와 산업 근로자와 관련된 스리랑카 중앙 또 부처와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려면 경제적인 부분, 또 문화적인 부분, 또 지역과 중앙과의 교육의 편차도 해소가 되어야 될 거고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활동을 할 것이고요. 특히 올해 저희가 역점을 둘 사업 중에 하나는 정말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이 다문화 사회로 변모해 가는 와중에 또 부작용으로 대한민국이 현재 불법 체류자, 소위 말하는 미등록자가 벌써 41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웃인 일본만 하더라도 대한민국보다 인구가 2.5배가 많습니다만 불법 체류자가 8만 명밖에 되지 않은 걸로 추산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벌써 41만 명이 넘어섰다는 것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재단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불법 체류자, 즉 미등록자들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선도하는 사업 주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일본과 우리나라의 그 불법 체류자의 격차가 이렇게 큰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래도 한국이 어떤 제도적인 면에서 허점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해외 근로자에 대한 급여 부분도 일본에 비해서 한국이 나은 면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 더 불법 체류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들이 출국할 수 있도록 강력한 어떤 법적인 또 행정적인 또 그들에 대한 선도나 단속의 어떤 공무원의 부족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불법 체류자가 많이 드는 것은 또 그 불법 체류자들로 인한 범죄 이런 것들도 참 심각할 수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그 이사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아마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재단에서 하시는 그런 일들에 정부가 좀 미흡하다든가 또는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냐, 정책적으로 좀 이걸 좀 개선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내용들은 좀 있습니까? 가령 그 미등록자, 즉 불법 체류자 같은 경우에 현장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분들에 대해서 신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 출동해서 그들을 단속하는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공무원 수를 증가시킬 수는 없지만 저희처럼 뜻이 있는 공익재단에서 주도적으로 그런 역할을 해서 공무원들과 또 정부와 협력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사장님 말씀에 의하면은 그 미등록자, 다시 말해서 이제 불법 체류자들을 단속하고 하는 일에 우리 재단도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우선은 그들이 자진적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선도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도 사업을 먼저 할 거고요. 이후에 법무부가 되었던 행안부가 되었건 또 협력을 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단속 사업까지 확대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왔을 때는 단순하게 그 근로자들 우리가 부족한 인력을 우리가 부족한 일손을 갖다가 채운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사님께 말씀을 들어보니까는 이 모든 것들이 대한민국 발전과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그 균형 발전 그다음에 또 그럼으로써 행복해질 수 있는 이런 어떤 방법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 든든하고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이사님께서 좀 한 말씀을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 재단이 2007년부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왔습니다마는 이후로도 대한민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또 사회적 약자들이 힘들지 않도록 두루두루 살피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 이사장님과의 인터뷰 가운데서 약간의 무거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많은 그런 그 이민자들 또 우리 국민의 그 감소로 인한 노동력이 또는 그 국력이 많이 쇠약해지는 그런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일에 우리 이사장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노력하시는 그런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